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달 30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7개 종목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5,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지체장애인 김정아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네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회에는 유화 등 작품 37점이 소개됐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독감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 시기에는 한국인 사망 6위에 이르는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도 요구됩니다. 아파트 통행로의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전국 각지의 장애인들이 대구로 모였습니다. 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스포츠로 하나 되는 화합의 한마당, 정두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 체육인들의 축제 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까지 대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울림을 주제로 진행된 개막식 행사가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을 환영하고 런던 장애인올림픽 탁구 동메달리스트 문성애 선수를 첫 주자로 장애학생체전과 소년체전의 스포츠 꿈나무들이 희망의 불로 성화를 점화했습니다. 16개 시도에서 7천여 명 선수단이 출전해 27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치고 있는 현장에서는 선수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흘려왔던 땀방울에 보답하듯 신중을 다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런던 장애인올림픽과 소피아 농아인올림픽 등에서 선전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은 한 발 더 나아간 실력을 발휘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가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문화행사 소식이 풍성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작가 김정아 씨의 네 번째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작품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록 들판 위에 바람이 흔들리는 듯하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서 굳건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부드러운 붓의 터치와 은은한 색감을 통해 작가의 표현을 생생하게 전달한 그림입니다. 현대미술의 기성작가로 잘 알려진 김정아 작가가 올해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전에서 김 작가는 전통 한지 위에 유화를 그림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표현의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김 작가는 이번 작품 하나하나에 우리 삶의 이야기를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위안하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남에게 또 그런 평안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제를 생겨냈습니다. 특히 김정아 작가의 작품을 보러 온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오늘 그림을 이렇게 뚝 둘러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느껴져요. 그림에서 어떤 장애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밝은 느낌의 그림을 느끼게 돼서. 다양한 작품 표현으로 매년 어김없이 삶의 이야기를 보여준 김정아 작가. 내년에도 김 작가의 작품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감기처럼 그냥 앓고 나면 낫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독감은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하는데요. 노인과 임신부는 독감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고 암이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폐렴 예방 백신도 함께 맞아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챙겨야 하는 독감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의료수급권자는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로 불리는 독감은 열이 나고 두통, 근육통, 인후통과 같은 증상 때문에 감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질환입니다. 독감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독감에 걸리면 폐렴, 신부전증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고 기존 만성질환이 악화됩니다. 임신부와 영유아도 독감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는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인데 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를 맞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2주가 걸리며 효과는 6달 정도 이어집니다. 이맘때 암과 같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또 다른 질환은 폐렴.
한 대학병원의 조사 결과 폐렴 환자는 최근 10년 사이 2배가량 늘었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폐렴 구균 백신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 정부가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 600만 명에 대해 폐렴 구균 백신 접종 사업을 펼쳤지만 6월 상반기 시행 결과 15%만이 접종 주사를 맞았습니다. 폐렴은 한국인 사망 원인 6위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한 번만 접종해도 폐렴을 예방할 수 있으며 65세 이전에 맞은 사람은 65세가 되면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이달부터 중증 질환과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차상위 본인 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 난치성 질환의 인정 범위가 37종으로 늘어나고 중증 질환자의 경우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약 2만 6천 명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진단서 등을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스마일재단과 아름다운재단이 구강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3 저소득 근로자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만 25세에서 50세 이하 차상위 120% 이하 저소득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스마일재단으로 관련 서류를 보낼 수 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5일경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될 전망입니다. 전국 어린이집 100곳 가운데 13곳가량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 수치가 관리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어린이집 1,321곳 중 172곳에서 총부유세균 등이 유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중 169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총부유세균이 검출됐고 나머지 3곳에서는 포말데하이드, 이산화탄소 등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공간에 화장실과 주방 등이 함께 있어서 상대적으로 총부유세균 수치가 높다며 의류, 침구류 등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누리스타 봉사단이 지난달 30일 경기 문화전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문화예술을 통한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날 경기 누리스타 봉사단은 200여 포의 쌀을 마련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으며 사랑의 밥차 등의 봉사단체에서는 600여 명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봉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과속을 막기 위해 아파트 통행로마다 과속 방지턱이 설치돼 있죠. 그런데 이 과속 방지턱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과속 방지턱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다녀왔습니다. 어느 날 복지신문고 제작진에게 도착한 이메일 한 통. 이메일에는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 방지턱이 있고 이 때문에 불편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보 메일에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파트 사이에 있는 놀이터 진입로에는 어김없이 방지턱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방지턱을 넘어서 놀이터 방향으로는 내리막 경사로라서 특히 위험해 보였는데요. 여기서 좀 휠체어 타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있으면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마다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배달 오토바이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배달 오토바이들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과속 방지턱으로 인해 휠체어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많이 상하지. 탕탕 뛰는단 말이야. 턱이 없다고 왜 할매들 이거 구름만 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할매들이 글로 많이 다니지. 놀이터를 거쳐서 가지 않는다면 아파트 단지 바깥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 돌아서 다녀야 합니다. 도로변에 인도가 좁아서 차도를 이용해 다니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한둘이 아닙니다. 차들도 많고 거리선도 멀고 돌아와야 되고 위험하고. 단지 내에 있는 방지턱을 취재하던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시끄러. 너도 오지 마. 그러면 6단지. 여기 6단지에서 왜 촬영을 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촬영을 도와주시던 분은 촬영 진행을 포기하셨는데요. 사이가 안 좋죠. 왜냐면 6단지 연구임대라고 그래가지고 없는 놈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깔보거든. 장애인이 많고 그러니까. 방지턱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와 그 길을 주로 이용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의 주민들. 방지턱들이 있는 곳은 일반 아파트, 다른 한쪽은 영구 임대 아파트인데요. 방지턱이 생기기 전에는 서로 단지 구분 없이 함께 어우러져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달 오토바이들의 과속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방지턱이 배달 오토바이를 막기보단 두 단지 사이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웃 간에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자기네 개인 아파트라 해서 자기네 임의대로 턱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쉽게 하면 장애우들은 다니지 말라 뜻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건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배달 오토바이들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영구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목차를 끌고 있는 여성이라든가 또는 노인들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턱을 만든 것이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혐오라든가 어떤 비하적인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이것을 주민들 간의 문제로만 갈등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단지만의 사정만 생각하고 만들어진 방지턱 때문에 해당 단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 주민들까지 피해보고 있는 상황. 이동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모두가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실버 세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영화로 풀어낸 서울 노인영화제가 관객과 만났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어르신 관객까지 영화를 통해 노인을 이해하는 문화의 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정유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잉을 슬로건으로 한 제6회 서울 노인영화제가 올해 관객을 찾았습니다. 노년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공모한 올해 영화제에는 140편이 넘는 작품이 출품돼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아마추어들의 솜씨로 아직은 익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중에 아이디어가 상당히 빛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상당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치러진 개막식에서는 노인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본선 진출작 36편 전원이 서울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거 참 좋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 때만 해도 나는 이렇게 영화제에 와가지고 본선 진출이 되리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도 저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앞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겼어요. 노 부부의 연애 시절을 시대극으로 꾸민 단편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초점을 둔 다큐멘터리까지 노인에 대한 고민을 표출한 젊은 세대의 영화와 함께 장르와 소재를 불문한 다양한 정서를 담은 작품들이 3일 동안 관객과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젊은이들 만나면 영화관에서 이러이러한 영화를 했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회상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실버 감독에게는 표현의 즐거움을, 젊은 감독에게는 삶의 깊이를 더해준 서울 노인영화제. 이번 영화제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영상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병이 전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도심지 인근까지 파고들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포항방송 한종근 기자가 전합니다. 경주시와 포항시 일대 산림 곳곳에는 재성충병에 감염돼 말라 죽은 소나무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등산로나 주택가 할 것 없이 재성충은 도심지 인근까지 파고들어 아파트 단지에 심어놓은 조경수까지 번지고 있어 속수무책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매개충인 서울수염하늘소의 활동이 왕성하여 이동을 막지 못하다 보니 감염목 확산이 빨라져 하루가 멀다고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10월 달부터 고사목 제거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조사키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항공 방제가 유일한 방법이지만 시군마다 해마다 부족한 예산으로 충분한 방제는 못하고 공공근로자에 의존하여 되풀이되는 벌목과 훈중 처리를 반복하다 보니 차단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한정훈입니다. 선선한 가을, 클래식 선율이 어울리는 계절이죠. 전남 여수에서 이 계절에 어울리는 클래식 정기연주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전남방송 이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여수 지역 클래식 음악 공연 대중화를 위해 여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가을 정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낭만으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오펜바흐 오르페서곡, 멘델스존 교향곡 제4번 이탈리아 제1악장 등 대중에게 친숙한 멜로디를 오케스트라로 선보였습니다. 문화적인 수준을 같이 갖추어 나간다면 정말 멋진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첫걸음으로 저희 지역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직한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임채용 씨의 협주와 윤원철 지휘자를 비롯한 30여 명의 단원들의 정기 공연을 통하여 클래식의 대중화를 비롯한 노인 초청 음악회, 청소년 음악회, 환우들을 위한 음악회 등 소외계층의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지영입니다. 서울시 중구가 내년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상 1등급인 이용자가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합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중구 길벗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의 면담을 통해 자립생활 정책 수립 및 이행 촉구 5대 요구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내년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상 1등급인 이용자에게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며 자립생활 지원 조례 또한 재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 강남구도 내년도 최중증, 취약가구 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배우는 기쁨, 행복한 인생,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로 제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150여 개 평생교육기관과 단체에서 준비한 평생학습 홍보관, 작품 전시관, 행복나눔 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홍보관과 박람회장 곳곳에는 쿠션 만들기와 원목시계 만들기, 수지뜸 체험 등의 평생학습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구미에서 첫 번째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가 앞으로 평생학습 박람회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여수시가 화양농공단지 악취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사태 해결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단지 내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으로 개선 권고한 BNC, 인재화학, SFC 화치 공장에 대해 세 개 업체의 원청사인 GS칼텍스, LG화학, SFC 화치 공장 본사 등의 대기업이 기술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10년부터 악취 민원이 접수돼 악취 검사를 현재까지 8차례 실시했으며 지난 7월 화양고 교사와 학생들이 교육 환경을 위협받고 있다며 화양농공단지의 이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대기업 3개사로부터 악취 저감 시설과 RTO 시스템이 설치되면 추후 악취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요금제 이용률이 지난 3년 동안 절반 넘게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금제를 설계할 때부터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고 이들의 통화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이 통사에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